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덱스터인데요. 네. 31,000원에 10% 가지고 있습니다. 예, 31,000원에 10%. 알겠습니다. 네. 덱스터 오늘 이제 장 초반에 이제 반짝 급등이 나왔는데 이거 다 반납을 했네요, 멘토님. 아무튼 덱스터 지금 계속해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덱스터는 제가 상담한 기억이 납니다. 네. 한 두어 달 전인 것 같은데 이제 고점에 사서 물린 분을 제가 상담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 저점 28,000원짜리 이 자리쯤에서 상담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28,000원, 29,000원짜리가 밀리면 손절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고점에 잡았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아마 4만 몇천 원대 사셨던 분이었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여기가 무너지면 손절해야 되는 자리였고요. 그 자리에 사셨기 때문에 손절 타이밍 지나가서 이제는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이거 다시 시청자님 본전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N자 반등이라는 것이 보통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나 그래도 강력하게 올라오는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상승의 가능성은 있으나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올라온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마음을 준비를 해야 돼요. 손실 날 가능성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럼 손실 날 가능성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느냐? 내가 잘못 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내 잘못이니까 그 손실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해놓고 손실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우리가 굉장히 심보가 고약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투자자분들께 항상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객관적으로 투자를 해야지 내 마음이 감정적으로 뭐 이랬으면 좋겠네 저랬으면 좋겠네 이렇게 바라는 바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내려가는 게 당연한 거고 내려갈 수밖에 없는 자리고요. 지금은 뭐 15,000원 정도까지는 전 더 밀릴 수 있다고도 봅니다. 지금 더 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요. 회사가 재물을 쭉 이렇게 내려가서 보게 되면 돈을 벌고 있는지 안 벌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영업이익이 좀 어떤 것 같아요? 마이너스네요. 뒤로 갈수록 마이너스 빨간불이 켜져 있죠. 그죠? 그럼 돈을 벌고 있다는 네. 겁니까? 돈을 잃고 있다는 겁니까? 잃고 있는 거죠. 네, 돈을 벌지도 못하고 안 버는 걸 떠나가지고 오히려 잃고 있는 기업에 지금 그렇게 비싸게 고가에 샀으니까 어때요? 떨어지는 거를 감수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이제 왜 제가 잘못 샀다는지 이해가 됐나요? 네.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각종 그냥 테마, 와, 메타버스다, 테마다, 이거는 뭐 앞으로 그 급등 나온다, 앞으로 잘 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만 샀기 때문에 비싸게 산 거예요. 제대로 알아봤으면 그렇게 안 샀겠죠. 어쨌든 15,000원까지는 밀릴 수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저기까지 내려갔을 때는 매수가랑 괴리감이 좀 많이 멀어지잖아요. 막 한 반토막이 나는 자리잖아요. 그죠? 예. 저기까지 떨어지면 손실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저기서 자리를 잡아준다면 테마가 끝난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급등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한다면은 손실을 좀 줄이거나 수익을 조금 내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15,000원까지 떨어졌을 때는 자리 잡는 거 보고 추가 매수하는 것이 좋고요. 지금은 추가 매수를 안 해도 여기서 반등이 나오거나 급등이 나오면 손실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 3만 원까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손실이 막 크진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선 추가 매수 없이 그냥 들고 가서 3만 원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29,000원대부터 그냥 손실이 좀 나더라도 매도하는 게 맞다라는 전략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간단하죠. 손실을 할 각오를 하면 돼요. 예, 그럼 15,000원까지 밀리면 그때 추가 매수 조금 더 하고요. 그때는 전화 한번 주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15,000원까지 떨어졌을 때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저기서 자리 잡을 수도 있는 건데 자리 잡는 걸 보고 전화 주시는 게 제일 좋겠죠? 네네. 네, 그렇게 해서 네, 전략을 알겠습니다. 짜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 반갑습니다. 많으십니다. 예,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저 LS 네, LS 매수가랑 비중은요? 56,900원에 40%. 56,900원에 40%. 알겠습니다. LS 어제 또 LS 일렉트릭 상담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깜짝 놀란 그런 기억이 있는데 LS 또 오늘 들어왔네요.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LS 일렉트릭 깜짝 놀랄 네, 물적 분할 때문에 아, 멘토님과 같이 분노를 했죠. 그랬었나요? 예. 네. 뭐 물적 분할은 진짜 기업이 투자자를 생각하지 않고 하는 행동에 맞는데 그렇죠.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최고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선택을 한 거고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는 일이 발생이 된 건데 맞아. 투자를 하면은 사실 뭐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뭐 횡령 배임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게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물적 분할하는 회사들은 우리가 손절하는 게 맞는 거고 네. 근데 이제 LS와 같은 이런 자리 실적은 좋은데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자리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청자님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좀 달라집니다. 이거는 시청자님께서 뭔가 나는 좀 빠르게 결과를 내고 싶었고 빨리 수익을 내고 싶었고 이거 빨리 필요한 돈입니다 라고 한다면 오래 들고 가면 안 되는 종목이니까 손절 라인을 잡아야 되겠죠. 근데 나는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이거 내려갔다가 올라올 지연정 뭐 한 2년이든 3년이든 난 들고 갈 의향이 있습니다. 좋은 기업이니까요 라고 생각한다면 이 종목은 그냥 들고 가시면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작년에서도 배당까지 저거 하고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뭐 어찌됐든 그거는 그건데 이제 지금부터의 계획이 중요하다는 거죠. 애초에 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는 건지 아닌지에 따라서 저의 상담 대답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장기 투자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장기로 가져갈 겁니다. 장기로 가져가실 거라면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기업이에요. 정말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당을 좀 받아가면서 가져간다면 매년 나름 배당은 보너스처럼 챙겨나가고 그리고 가져가는 데 있어가지고 주가만 조금 낮춰놓을 수만 있다면 시간이 흘렀을 때 돈을 벌 수 있게끔 매수가를 좀 낮춰놓는 작업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 말은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면 매수가를 좀 낮출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비중이 좀 많아서 주가 낮추려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네.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갔을 때 비중을 더 늘릴 수 있느냐. 지금 아래쪽에 보면은 얘는 3만 한 5천 원쯤 되면 올라가는 그런 습관이 있죠. 그죠? 그런 거를 네. 이때까지 계속 보여줬어요. 35,000원쯤까지 내려가면 올라가고 35,000원까지 내려가면 올라가고 하는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왕 살 거면 35,000원에 가깝게 산다고 생각하고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35,000원까지 안 오면은 시청자님이 뭐 하시면 되냐면요. 이 종목은 그냥 앞으로 안 보면 돼요. 계속 보고 있으시면 안 돼요. 그냥 배당 받을 때가 되면 연말쯤에 한번 보고 35,000원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셔야 되는 거지. 장기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시세가 뭐 오늘 조금 1% 올랐어요. 2% 올랐어요. 오늘 좀 떨어졌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35,000원까지 빠지거나 4만 원 이하로 빠지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신다면 제가 추가 매수를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때 추가 매수를 아주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한 80%나 100%까지 비중을 늘리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려면 좀 공격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좀 분석을 좀 잘하고 많이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4만 원짜리에서 한 두어 달 정도는 조금 지켜보다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4만 원 왔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게 조금 이제 뭐 비중이 너무 커지는 게 부담스러우시다면은 지금 약간 반등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살짝 반등 나올 때 55,000원짜리에서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셔야 됩니다. 비중이 많으면은 무거워서 이도저도 못해요.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을 드렸습니다. 반등 나올 때 55,000원부터 비중을 절반 줄이자. 그리고 좋은 기업이니까 4만 원 이하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장기로 본다면은 어차피 일시적으로 4만 원 빠지고 다시 올라올 기업이기 때문에 빠졌을 때가 기회가 되는 겁니다. 멀리 보면요. 예. 그래서 떨어지면은 다시 한번 전화를 달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 두 다리 쭉 뻗어서도 괜찮다는 전략을 드려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이어갈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예. 종목 도와드릴까요? OCI 좀 부탁합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0만 원에 30%입니다. 10만 원에 30%. 알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 조금 한 달쯤 됐나? 한 달 정도요. 알겠습니다. OCI는 뭐 실적을 발표했는데 뭐 10년 만에 최고 영업이익 또 발표하고 실적은 일단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주가는 아직까지도 계속 떨어지네요. 어떻게 그 보세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요? 네.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는데 왜 못 따라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개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은 실적이 잘 나올 거를 몰랐을까요? 작년부터 좋을 거라고 이야기 나왔었어요. 계속 매 분기마다 실적 최고다, 실적 네. 최고다, 좋을 거다, 태양광 장난 아니다, 신재생이다, 뭐 어쩐다 저쩐다, 실적 최고다. 그렇게 해서 주가가 이때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럼 지금 뉴스가 나오면요, 볼장 네. 다 본 거잖아요. 뒷북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실적이 좋으니까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죠.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을 투자를 해서 올라갈 때 팔아야 된다. 아모레퍼시픽이 딱 그런 관점이거든요. 실적이 우려가 된다 할 때 사가지고 아니네, 좋네, 흑자가 나네, 괜찮네, 선방하네, 앞으로 성장하네 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 팔아면 해야 되는 건데 그 뉴스가 나와서 자 2022년 실적 보니까는 흑자입니다 하고 2023년에 사겠다는 거는 이상한 생각이에요. 그게 무슨 투자입니까? 그건 투자가 아니죠. 따라가는 거지. 마찬가지로 OCI를 지금 사겠다라고 하는 건요. 다 반영되고 난 다음에 끝물인 걸 사겠다라고 하는 건데 다 타고 남은 쟤를 지금 손에 쥐신 겁니다.
탈 수 있는 장작을 손에 쥐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투자라는 것은 재를 주는 게 아니라 장작을 쥐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럼 종목 교체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지금 이 종목은 그렇게까지 좋은 상황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내려가지만은 않고 반등이 살짝 나왔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하면서 저는 전체적으로 우하향의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반등 나와봤자 저는 11만 원에서 12만 원까지밖에 올라가지를 못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까지 반등이 나올 때 잘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 장기 투자가 아니라 단기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밀릴 때는 굳이 들고 가서 뭐 손실 보거나 물릴 이유는 전혀 없어요. 10만 원이라는 가격이 조금 애매한 가격이라서 손실은 클 수밖에 없는데 손절 라인을 9만 원대를 잡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9만 원대 잡고 손절하시고 밑으로 빠지면은 6만 원에 가깝게 매수를 다시 하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이거 종목 교체를 한다면요. 그러면은 부산 종목 같은 거도 바꿔치기 해도 괜찮나요? 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안 들립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목 교체를 할 것 같으면 네. 그 두산 종목으로 해도 그건 괜찮나요? 시청자님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두산중공업이나 OCI나 제 눈에는 똑같아 보이는데 제가 종목 교체를 함부로 권해드리지 않는 이유는요. 매수 관점이 이러면 다른 종목을 사시더라도 똑같이 물려가지고 또 똑같은 고민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매수 관점을 바꿔야 되고 공부를 먼저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거는 정리하시고 한 달 정도 공부를 다시 하시고 매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